저기 혹시 뭐 들으세요? 저요? 팟캐스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춘피디아의 7월 유튜브 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팟캐스트 동아리인 만큼 저희의 정체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크게 팟캐스트 소개와 청춘이들에게 물어봐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춘피디아 홍보부에서 썸네일을 담당하고 있는 MC 다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MC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대본부의 밀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피디아 7기의 섬세한 신입 작가 밀리라고 합니다. 네, 오.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하기로 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밀리님은 평소에 팟캐스트나 라디오 실제로 많이 들으시나요? 저도 실제로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 계시는 여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족 나들이를 할 때마다 음악방송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팟캐스트나 라디오가 그렇게 막 낯선 매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청춘피디아에 있으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방송이 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라디오는 약간 부모님 차 타면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팟캐스트는 솔직히 저한테 약간 친숙한 매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동아리를 하고 나서는 팟캐스트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기부를 보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요즘은 콘텐츠가 소비가 굉장히 빨라서 점점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는 시성비, 분초사회라는 키워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팟캐스트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추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요즘 트렌드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틀어놓고 이제 다른 작업을 하거나 또는 공부 같은 거를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연계해서 또 이 라디오는 또 라디오만의 그 감성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컨텐츠처럼 막 배속을 해서 듣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매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팟캐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매력이 있는 팟캐스트, 이제 저희 청피가 추천하는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개글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부에 타코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바로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입니다. 이제 팟캐스트 순위가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송은이님과 김숙님의 케미가 돋보여서 재밌고 또 가끔 게스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스트와의 호흡도 아주 좋은 팟캐스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비밀보장 400회 특집으로 이제 유재석 님이 게스트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이 진짜 꿀잼이라고 하면서 안 들어본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라고 강력 추천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사실 추천할 때 이 팟캐스트를 뽑았는데요. 진짜요? 실제로 이동하면서 듣기도 좋고 적절한 유머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라섹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라섹 수술을 하기 전에 이걸 다운로드 받아놓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었는데요. 이게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저도 얼마나 재밌지? 이러면서 이렇게 다운로드 했었는데 그때도 실제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담소를 하니까 떠오른 콘텐츠인데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말 많은 소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IT 유튜버 가전주부님이 운영하는 대화 채널인데요. 이게 유튜브지만 화면을 꼭 보지 않아도 괜찮은 채널이라서 듣기만 해도 괜찮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데 약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추천드려요. 말씀을 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도 잠시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지상파나 공중파에서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성훈이 김수 비밀보장 라디오를 언급하는 걸 좀 종종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진짜 타코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티키타카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쉴 새 없이 말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 비밀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성님이 게스트로 나오신 편도 봤는데 진짜 찐친 케미가 엄청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소한 고민부터 무거운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비밀보장 상담소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저도 이분들이라면은 저도 믿고 사연을 한번 써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말 많은 소녀도 뭔가 느낌상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말씀하실 것 같고 또 제 고민도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송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재밌기로 유명한 라디오죠. 바로 2시 탈출 컬투쇼입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디 이동할 때 대중교통 안에서 컬투쇼 레전드 사연을 많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시간도 후딱 가고 하나같이 말 그대로 레전드 썰들만 모여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시네요. 진짜 저도 이 2시 탈출 컬투쇼를 되게 누가 추천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이게 또 컬투쇼가 진짜 재밌는 게 또 제가 이 컬투쇼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이제 또 대중교통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또 났는데 이제 버스 할아버지 사연 아시나요? 아니요? 그 사연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게 아마 UCC 콘테스트 중에 일부였을 텐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계속 버스벨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랑 기싸움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가 내리시면서 이제 나 여기 종점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번 꼭 시간이 나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그때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방송에도 조금 관심이 생겼던 시즌이어가지고 또 제가 학교 동아리 차원에서 컬투쇼 견학도 갔었거든요. 헐. 그래서 갔는데 이게 쉴 새 없이 오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방청객들하고 소통이 되게 원활해가지고 이게 또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이기도 해서 이게 팬층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컬투쇼 그 레전드 뭐 UCC 영상 뭐 이런 콘테스트를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몇 번 봤었는데 약간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진짜 너무 웃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이 다른 콘텐츠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조승현 작가님이 개인 유튜브에 본인이 즐겨 듣는 팟캐스트 탑 10을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팟캐스트도 추천해 주셔서 영어 공부하기에 적절하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리딩 능력도 늘릴 수 있는 아주 팟캐스트의 매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채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어 실력도 늘 수 있는 팟캐스트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분야별 추천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저희 청춘 PD의 우롱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문학이나 영화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빅 리틀 라이프라고 합니다. 지금은 연재가 아쉽게도 중단이 된 팟캐스트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는 팟캐스트 앱인 팟빵에서 여전히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추천하신 우롱님께서 이제 팟캐스트의 제목 그대로 작지만 한편으로는 큰 인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라고 이유를 붙이셨는데 이제는 연락이 끊긴 친한 친구 이야기처럼 아주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시인이나 배우를 초대해서 그분들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르고 있다고 해요. 제목의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저도 이 채널 소개를 살펴봤는데요. 채널 소개를 보니까 때론 은밀하고 때론 찌질한 내면의 깊숙한 이야기 모음집 쓰는 대신 말하는 토크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롱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우롱님이 또 시적인 표현이나 그런 영화,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같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팟캐스트로 이번에는 알릴레오 북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릴레오 북스를 들으면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고 책도 소개해주시고 관련 이슈를 소개해주시는데 현대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알릴레오 북스 사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책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많이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분들 워낙에 바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상식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알릴레오 북스를 들으면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런 관점도 있었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네? 라는 생각도 서로 들어볼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오디오북이 또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으면 더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리틀 아까 말씀 주셨지만 빅리틀 라이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이 빅리틀 라이프는 약간 인생사를 조금 넣어서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느낌이라면 이제 알릴레오 북스는 확실히 뭐랄까 정보 전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청피와 비교해 본다면 빅리틀 라이프는 쿠키, 알릴레오 북스는 위클리 청춘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채널을 소개해 드릴게요. 히든 풋볼입니다. 방금까지 문학 관련 팟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스포츠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 채널은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신 분은 이제 이 히든 풋볼 채널은 축구 관련 전문 채널인 만큼 양질의 주제와 이야기거리들을 패널들이 자유롭게 티키타카 하면서 나누는 방식들이 청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저처럼 팟캐스트를 듣고 흥미를 가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사실은 제가 스포츠 팬이자 이제 특히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채널에 열혈 청취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또 2015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팟캐스트 소개 추천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주원, 박종윤 두 전문 해설위원이 중심으로 돼서 이제 가끔가다 패널들로 실제 축구 선수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경기 운영, 그 다음에 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이제 국내 축구, 해외 축구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축구 관련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축구 상식도 넓히고 또 잘 들어볼 수 없을 법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와, 역시 밀리님이 직접 여기 나와서 추천해 주시니까 완전 신뢰도가 쌓이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팟캐스트 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춘피디아 SNS를 통해서 받아본 청춘인들에게 물어봐 Q&A를 진행하겠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부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들이 되게 많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질문으로 이제 위클리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과연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답변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획부장님인 로이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시사문화 이슈를 다뤘던 위클리 청춘의 주제 선정은 크게 3번의 절차를 이뤄서 이뤄진다고 해요. 해당 방송 회차 기획회의 전주에 기획부에서 1차적으로 소재 브리핑을 먼저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획부원은 방송 녹음과 업로드 일자, 그 주차를 고려를 해서 인당 2개씩 사회문화 이슈를 관련 내용을 조사한 자료와 함께 제출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브리핑을 모두 수합을 한 다음 기획 대본부, 그러니까 기획부랑 대본부가 합쳐진 전체 투표를 받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주제가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 벌써 빡센데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제가 전 기수에서는 기획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위클리 청춘 코너가 아니라 알솔 청잡이라는 코너로 비슷하게 시사문화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부장님만 매주 회의에 들어가고 격주로 저는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래도 격주로 하는 게 쉽지 않았던 쉽지 기억이 않죠. 있네요. 그래도 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최신 이슈를 제가 이제 매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직접 일부러 읽지 않아도 이걸 하면서 공부가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 위클리에서 다뤄지는 소재들은 또 그때그때마다 핫한 그런 시의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획부 그리고 대본부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기획안까지 작성하는 이 모두의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 하나를 기획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MC로 대본부 밀리님한테 이제 딱 맞는 질문이 도착했는데요. 작가님들은 대본을 쓸 때 어디서 소재와 영감을 얻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작가님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대본부장 유부님께 슬쩍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유부다운 답변이었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보통 영감을 얻기 위해 할머니를 부르곤 하는데요. 농담이고요. 이거 하는 게 진짜 유부예요. 이게 진짜. 이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있다고 획기적인 소재나 발상이 떠오르는 것 같진 않아서 노래를 듣고 걸으면서 사색에 빠지거나 사람들이랑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밑줄 쳐두었던 문장들이 가득 있는 책을 다시 펼쳐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상에서 문득문득 좋은 말이 떠오르면 바로 메모장에 적어두곤 한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대본을 직접 쓰시는 밀리님은 어떠신가요? 이게 대본이 사실 글을 쓰는 입장에서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사실 MBTI가 대문자 F인 인간이어서 되게 대본 하나 쓸 때마다 감성을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재들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특히 마음속으로 좀 공감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몰입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제 생각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편인 것 같은데 저희 청피 7기 방송 중에 이제 환승연애 편을 예시로 들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본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 방영된 환승연애 3 회차들을 정주행하기도 했거든요. 와, 진짜 노력이 대단하신데요? 이게 한 편에 2시간짜리인 줄 몰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안 보셨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연애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처음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묘풀 아이유 편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유의 수록곡과 신곡들을 한 번씩 쭉 들어본다든지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먼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 그리고 제 느낌 그런 거를 담을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본부에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만약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 가더라도 이 메인 소재를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좀 쓸 말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대문자 T 인간이라서 진짜. 그래서 사실 대본부가 정말 대단해 보이시는데요. 그 저희가 그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오프닝하고 클로징은 이제 꼭 대본부 분들이 적어주신 내용을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대문자 T인데도 약간 감동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전 대본부는 못 갈 것 같아요. 대본부가 대부분 저에게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지 음, 않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그렇다면 홍보부 그리고 편집부 그런 내용들이 있는 질문들입니다. 지금까지 기획부랑 대본부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홍보부 내지 편집부를 대표해서 다다님께서 우선 홍보부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대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저희 청담PD아가 이전에 유튜브 콘텐츠를 올린 게 있는데 바로 전편 저희 홍보부 파랑님, 라슈님, 색칠님이 맡으셨던 맞죠. 5월 콘텐츠를 보시면 홍보부의 일상에 대해서 매우 아주 잘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청피 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더 잘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저도 청피로그를 한 10번은 봤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희 청피로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편집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녹음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훑어보고 편집을 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팟캐스트에 업로드를 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편집부도 이제 마지막을 굉장히 잘 정리해주는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이제 저희 동아리는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팟캐스트 동아리 분들과 연합 녹음을 하게 되면 저희만의 이 체계적인 과정이 바로 장점이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바로 다음 기수 모집은 언제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기수 모집 정말 중요하죠. 지금 저희 청춘 PD아가 이제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 녹음본 또 업로드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업로드랑 인수인계 등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7월 말 그리고 8월 초 사이에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딱 1년 전에 들어와서 이맘때쯤 8월 초 그때쯤 지원서를 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새로운 분들이시라니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이렇게 혹시 뭐 들으세요? 저요? 팟캐스트요. 네, 준비한 컨텐츠가 마무리되었는데 함께 해주신 밀리님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유튜브 콘텐츠에 출연하는 게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이런 팟캐스트랑 라디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에 출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조금은 생소하지만 다채로운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는 방송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도 유튜브를 찍어보는 건 사실 처음인데요. 이렇게 밀리님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저도 팟캐스트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창구니까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무리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안녕.